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세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유난히 실적 악화로 씨름했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구조조정까지 감행했던 디스플레이 산업에 올해는 새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그야말로 지독한 혹한기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희망퇴직의 조직 개편까지 이어지면서 양대 디스플레이 회사 모두 격변기를 겪은 한 해였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양대 디스플레이 회사 중 하나인 LG 디스플레이는 2,500여 명의 생산직 직원의 희망퇴직에 이어서 사무직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 건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른바 인화 경영의 LG가 이렇게까지 희망퇴직을 감행한 이유는 바로 실적 악화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은 약 5조 8천억 원, 영업 손실은 4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누적 영업 손실액만도 9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한상범 부회장이 실적 악화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정우영 전 LG화학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또 다른 주요 디스플레이 회사인 삼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수시 희망퇴직 외에 별도의 인력 감축 작업은 없었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전환 배치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한때 디스플레이 업계 실적을 이끌던 이 LCD 패널의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왔을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LCD 패널의 가격은 지난해 중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5인치 LCD 패널 가격은 재작년 9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했고 32인치 LCD 패널 역시 지난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에 32인치 패널 가격이 반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 동안에는 업계가 입은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네, 이 LCD 패널로 승승장구하던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렇게까지 휘청거리게 된 건 결국에 중국의 저가 LCD 공세 때문인지 한동안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에 일조를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는 정부에서 산업 보조금을 받으며 LCD 패널을 저가에 또 대규모로 판매하는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LCD 패널의 가격이 곤두박질치며 양질의 LCD 패널을 생산하던 우리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온 겁니다. 또 디스플레이의 경우 세대,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시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는데요. 10세대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에 비해 우리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세대에 머물며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LCD는 찍어낼수록 적자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라는 돌발 악재까지 터지며 그야말로 2019년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폭풍, 아니 허리케인이 불어닥친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악재가 닥친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죠.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 이 치킨 게임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우 얼마 전 스마트폰용 LCD를 공급하는 이시카와현 하쿠산 공장을 애플과 대만 기업인 폭스콘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6년에 애플로부터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받아서 공장을 세우고 또 LCD로 큰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의 패널을 OLED로 바꾸면서 이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물량 공세를 버티지 못하면서 결국 일부 공장을 매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주력 산업인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올해는 선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행인 건 중국 정부가 LCD 산업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업체도 생산 원가의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LCD의 치킨 게임은 벌어졌고 우리 업체들은 LCD가 아닌 OLED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이미 전 세계 중소형 OLED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역시 대형 OLED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소형 및 전장용 OLED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OLED 기술과 생산량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OLED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다만 변수는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입니다. LCD의 보조금을 줄이고 OLED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슬슬 이 OLED 생산에 발동을 걸기 시작할 수 있죠. 결국 관건은 기술력입니다. 중국 업체가 OLED 기술을 따라잡기 전까지 우리 기술력과 생산량을 보다 향상시켜서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의 패권을 잡는 일. 이에 따라 올해는 물론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디 올해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리얼블랙입니다. 앞서 OLED와 LCD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 OLED와 LCD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OLED란 올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이야기하는데요. LCD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자체를 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LCD보다 OLED의 화소가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리얼 블랙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OLED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리얼 블랙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LCD TV의 경우에는 영상에 검은색이 나오더라도 육안으로는 완전히 검은색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CD는 자체적인 광원이 없어서 빛을 완벽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검은색 화면은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OLED의 경우 픽셀 하나하나를 자체적으로 직접 끌 수 있어서 보다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명도와 입체감이 기존 LCD TV보다 탁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점이 OLED가 LCD를 제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라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네, 지난해 디스플레이 업계는 악재가 겹겹이 쌓인 한 해였습니다.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 위기론까지 나온 상황이었죠. 하지만 위기가 거론되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너무도 뛰어납니다. 이 뛰어난 기술마저 저가 패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호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